아주 간단한 경제 상식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시장에 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을 빌리는 대가인 이자는 싸져야 하니까요. 이건 경제학 교과서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는 이 상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소방수를 자처하며 몇 조 원의 돈을 풀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오히려 미친 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불을 끄려고 물을 부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물이 아니라 기름이었던 겁니다. 돈을 푸는데 금리가 오른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오르내리는 시장의 변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아주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경고음입니다. 도대체 우리 경제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다가올 2026년,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내 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매일 아침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오늘 그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는 생존의 경제학입니다. 본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의 행동은 다급합니다. 최근 RP 매입으로 단기 자금을 수조 원 공급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직접 사들였습니다. 사실상 돈을 찍어 시장에 뿌리는 양적 완화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시장의 금리를 낮추고 돈이 돌게 만드는 것.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불과 몇 달 전 2% 후반이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55%를 넘어 연중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시장의 외국인 투자자들과 똑똑한 돈들은 한국은행의 돈 풀기를 경기 부양이 아니라 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아, 저기 상황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심각하구나. 저렇게 인위적으로 돈을 쏟아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부가 썩어가고 있구나. 이런 불신이 쌓이면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 즉 한국에 투자하려면 이자를 훨씬 더 많이 내놓으라는 웃돈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풀어도 금리가 오르는 기이한 현상의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왜 이런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돈을 풀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끝에는 부동산 PF라는 거대한 괴물이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규모만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터지면 건설사 몇 개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심지어 1금융권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금융 시스템 붕괴가 일어납니다. 한국은행은 이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학을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걸 도덕적 해이라고 부릅니다. 2022년 둔촌주공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사업성이 없는 곳은 망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둔촌일병 구하기에 나섰고 시장에 아주 나쁜 신호를 줬습니다. 아, 덩치가 크면 절대 죽지 않는구나. 대마불사. 그때부터 금융기관들은 위험 관리는 뒷전이고 일단 벌려놓고 보자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2022년에 도려냈어야 할 작은 종기가 2025년인 지금은 온몸에 퍼진 거대한 암덩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경제가 부동산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뼈 아픕니다. 민간 신용의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부동산이 무너지는 순간 경제 전체가 침몰한다는 공포 때문에 정부도 한국은행도 원칙적인 수술보다는 진통제 투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해외는 어땠을까요? 1900년대 스웨덴이나 2008년 미국은 위기가 왔을 때 배드뱅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부실 자산을 한 곳에 모아 시장 가격으로 과감하게 팔아치우고 썩은 살을 도려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 덕분에 3년 만에 시스템은 정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고통스러운 수술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폭탄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시간만 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 경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냉정하게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운전석에 앉아서 매일 확인해야 할 5가지 생존 계기판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지표가 빨간불을 가리킨다면 그때는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안전벨트를 매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계기판,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이건 위험의 예고편입니다. 지금 3% 중반인 이 금리가 만약 4%를 향해 치솟기 시작한다면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장이 발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부 시스템 균열이 심각하다는 첫 번째 경고등으로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계기판, 원달러 환율입니다. 이건 위험의 신호탄입니다. 한 나라의 내부 문제가 골마 터지면 가장 먼저 눈치채고 도망가는 건 외국인 자본입니다. 환율이 1470원을 넘어 1500원을 위협한다. 이건 단순한 등락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임 투표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계기판, 외환 보유고입니다. 이건 우리 방어선의 체력입니다. 환율을 막으려고 달러를 쏟아붓느라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총알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더 이상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지켜줄 힘이 없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 계기판, 취약업권의 PF 연체율입니다. 이건 뇌관의 온도입니다. 전체 평균을 보시면 안 됩니다. 가장 약한 고리인 저축은행이나 증권사의 연체율을 따로 떼어 보십시오. 이 수치가 10%를 넘나든다는 뉴스가 나온다면 폭탄의 뇌관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5번째 계기판,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들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행동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한 달 내내 수조 원씩 팔아치우고 있다면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이 5가지 계기판이 모두 빨간불을 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화 자산, 즉 한국 주식이나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옮겨 타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2028년까지 PF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겠다는 로드맵을 내놓긴 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우리는 험난한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파괴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지만 그 이면에는 기회의 얼굴도 숨어 있습니다. 부실한 자산이 무너지고 건강한 자산이 제값을 찾아가는 과정, 그 혼란 속에서 계기판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살아남아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연예 뉴스 대신 이 5가지 숫자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 습관 하나가 2026년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존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